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왜 우리 어릴 땐 만 원의 행복이란 말 정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외식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서울 내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15,000원에 육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15,000원에 밥 한 끼라고 하니까 진짜 밥 한 끼 마음 놓고 먹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푼 한 푼이 자꾸 아쉬워지는 요즘 같은 때에 또 가성비 보험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종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께서 이 치아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치과에서 결제할 때 금액을 듣고 손을 벌벌 떨었던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한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치아보험 관련해가지고 제가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과거에도 치아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치과 관련해가지고 치아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오늘도 이렇게 치아보험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하기 전 거의 한 10년 전쯤에 군대에 바로 제대하고 나서 치과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견적을 받은 비용이 대략 한 25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때 사실 이제 일도 안 했었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이라서 비용이 너무나도 부담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보험한 지 어느덧 한 10년 가까이 됐고, 과거에 치료를 한 이력이 있었고, 한 5년, 10년 정도 됐으면은 또 한 번 치과에 가야 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보통 시청자분들도 내가 과거에 언제 치료를 했으니까 앞으로 치과 언제 가야지라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자, 그때 마침 이제 제가 보험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과거에 이제 치과 비용 관련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었고 치아보험 가입을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치료를 싹 받고 청구를 한 다음에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치아보험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치아보험이 뭐 필요가 없다.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 너무 좋다. 이렇게 좀 많이 갈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용만 잘하면 내가 낸 돈 이상으로는 분명히 이득을 본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치과 비용 들어간 부분만큼에 있어서는 분명히 내 비용 나간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전 치아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 치아보험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치아보험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은 일단은 치과에 갔다 오신 다음에 견적 때문에 놀라서 그러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자, 사례를 보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사례인데 첫 번째로 30세 남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치료를 받으셨대요. 치과를 좀 가끔 가셨고 치아가 좀 약한 편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군대 가기 전에 23살에 치료를 받았던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현재도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과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도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과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거는 자기 치아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지금 치과를 안 갔다 왔다는 점이죠. 아직까지는. 현재 거울로만 봐도 썩은 치아가 2개 정도 보이고 기존에 크라운 한 치아, 과거에 크라운 한 치아가 있었대요. 한 4개 정도는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상이 될까요? 자, 보상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자, 치과를 안 갔다 오셨으니까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면책 기간이 끝나면
그 면책 기간 이후에 치과를 갔다 와서 치료를 받으면은 보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치아보험을 가입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사례. 40세 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치아는 타고나서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치아 관리를 좀 잘하셨었나 봐요. 얼마 전에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다가 견적을 받았는데 치아 안쪽에서부터 썩은 게 있어서 자, 육안으로 잘 안 보였던 거겠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보험 가입해도 될까요? 질문을 주셨네요. 자, 위의 질문과 아래 질문과 차이점은 이 30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치과 간 이력이 없었고 육안으로도 치료를 할 게 보여가지고 치과를 가기 전에 질문을 주신 거고 아래 40세 주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는 치아 너무 건강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근데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받다가 치료할 게 있네요라고 견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차이점은 이분은 치과를 안 갔다 오셨고 이분은 치과를 갔다 오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에서는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치아보험뿐만 아니라 사람보험, 뭐 실비나 암보험도 가입하기 전에 과거 병원 이력을 보죠. 치아보험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 1년 이내 고지사항이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입원 수술을 하였거나 입원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젊은 연령층은 5년 이내 질문은 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잇몸병이나 풍치로 뭐 임플란트 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보통은 1년 이내에 많이 걸립니다. 자, 1년 이내 고지사항은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았거나 1년 이내에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30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지금 최근 동안 치과에 간 적이 없었다라는 거니까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면책 기간만 끝나면 보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40세 주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는 건강하다라고 자신은 했지만 최근에 치과에 갔다 오셨는데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1년 이내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으니까 가입을 하셔도 보상받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은 치과 갔다 오셔서 치아보험 생각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저도 치과를 가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치과를 가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면책기간 90일이나 감액기간 1년을 내가 기준을 두고 그때 치과에 가서 싹 한번 치료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과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뭐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레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치아 우식증이라는 건 충치를 얘기를 하고요. 충전 치료라는 거는 충전 치료는 아말감, 레진, 인네이, 온네이가 있는데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나 뭐 예전에 임시 치료 그리고 이제 레진이 좀 활성화되기 전에 예전에 좀 쓰이던 충전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치아가 살짝 썩어가지고 치아색으로 때우는 거를 보통 레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레진으로 치료를 많이 해요. 레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죠. 8만 원 좀 넘는 데도 있고요. 인네이나 온네이는 치아를 때우긴 때우는데 인네이는 안쪽에서 범위가 넓게 썩은 거를 때운다라는 거고 자, 온네이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크게 때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네이, 온네이는 예전에는 보통 금으로 때우는 거였는데 최근은 뭐 지르코니아나 이렇게 치아색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죠. 과거에 이제 금이 더 탄탄하다라고 해서 금으로 때우거나 씌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경도가 뭐 지르코니아 같은 것도 금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치아색으로 인네이, 온네이를 하거나 씌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관상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치수 치료라는 거는 신경 치료를 뜻합니다. 이 치아 안에 신경이 있죠.
충치가 바깥에만 있을 수도 있고 신경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치아 전체가 비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크라운이라는 거는 아예 이 틀을 만들어, 자, 이 신경까지 충치가 파고 들어갔어요. 신경을 다 갈아내요. 신경 치료를 한다 그러는데 신경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치아 상태에서. 신경을 갈아내고 틀을 만들어서 씌우는 것을 크라운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 레진,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까지는 아직 내 치아를 뽑지 않았어요. 내 치아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크라운한 치아가 잇몸까지 통증이 생겼다라 그러면 아예 이 치아 자체가 비상이 걸린다는 거고 양쪽 치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뽑아내고 심습니다. 그게 임플란트예요. 그렇죠. 임플란트 치료하면 좀 오래 걸리시죠? 자, 앞니빨이나 앞에 치아나 아니면 이제 뭐 잇몸이 약해가지고 뭐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못 한다 그러면 양쪽 치아를 갈아내고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다리를 건다. 브릿지를 합니다. 위에 치아나 아래 치아가 아예 망가지면 틀니를 하겠죠. 자, 치과 치료의 종류는 얘네가 답니다. 이거 말고 뭐 스케일링 비용이나 아니면은 뭐 엑스레이 촬영비나 뭐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특약들이 치아보험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근데 치아보험 가입하실 때는 결국에는 떼우거나 씌우거나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까지 떼우거나 씌우거나 임플란트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치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보장금이 크게 나가고 치아보험 비교를 하실 때 떼우거나 씌우거나 임플란트를 많이 해주는 곳이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40대 미만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실수록 임플란트를 할 확률이 커지죠. 치아를 더 많이 쓰시고 오래 되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비교적 젊은 층들은 보존 치료가 많기 때문에 치아보험 가입을 할 때 하나를 온전히 다 가입을 하면 좀 비싸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 임플란트까지 같이 가입을 하는데 확률이 임플란트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다라 그러면 육안상으로 봐도 굳이 이건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 그러면은 그 치아는 뭐 진짜 안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썩어가지고 임플란트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치아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료를 절감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은 보철 치료를 빼고 가입을 하시면은 그만큼 보존 치료 관련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대, 40대 분들은 보통 보존 치료만 가입을 하게 되면 여자 20세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정도 나옵니다. 자, 이 기준은 뭐냐면 자, 아말감은 무시하시고 레진 8만 원, 인네이, 온네이 30만 원에 크라운 50만 원을 가입했을 때 기준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하나를 가입을 하면 24,500원이고 25세, 30세, 35세, 40세까지도 26,000원이 나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세 남성이 가입한다 그러면 2만 원 정도 나오고요. 25, 30, 35, 40세는 23,000원 정도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여성이 조금 더 보존 치료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20세, 40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니까. 자, 그래도 치아보험 하나 가입하는데 2만 원대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 자, 제가 아까 레진 치료 하나 하는데 한 8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험 하나를 가입을 하면은 한 개당 치과 비용 들어가는 만큼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레진보다 범위가 커가지고 인네이나 온네이를 해야 되면은 보통 치과 비용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상되는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치아보험 하나 가입하면은 인네이 하나 했을 때 치과 비용만큼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크라운도 하나 치료하는데 정말 싼 데는 제가 45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어떤 데는 60만 원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보상은 50만 원 나옵니다. 크라운 하나 치료했을 때 50만 원 나오면 한 개 치료하는 비용 정도는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치아보험 하나 정도 치과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해두시면 어떨까요? 참 내 비용에 대해서 내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드시나요? 계획적으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치아보험 가입하기에 조금 보험료가 비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장 금액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철 치료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냥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보철 치료 기준으로 가입을 했을 때 뭐 남성 3만 원대, 여성 3만 원대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 오긴 했지만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치아가 끝까지 갔다 그러면 보철이잖아요. 연구치가 아직 치료 안 된 것들은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험료 너무 저렴하게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들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치아보험을 이렇게 쭉 비교를 지금 하는데요. 뭐 A사부터 E사까지 싹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A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뭐 이제 보존 치료 관련된 거 그리고 보철 치료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는 거. B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원 중반대로 들어가고 보철 치료를 뺄 수 있기 때문에 26,400원 정도로 된다라는 거. 자, C사 같은 경우에는 보존 치료까지만 들어갔는데도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라는 거. D사 같은 경우에는 보존 치료에 임플란트 이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만 원 들어갔으니까 17,900원 정말 저렴하게 들어가죠. 근데 보장이 좀 작습니다. E사 같은 경우에도 27,000원인데 뭐 이제 지금 크라운 같은 경우 크라운까지는 있고 보철 치료까지 이제 빠졌죠. 제가 이렇게 보험료 비교를 해드렸는데 물론 이제 보장 금액이 이 보험료가 낮을수록 기본적으로 보장 금액이 작은 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를 한 번에 다 가입을 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지금은 그렇게 가입이 안 돼요. 지금 중복 가입을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이렇게 5개까지 가입을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치아보험은 정액형 보상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로 손해가 본 의료비를 보상을 해주죠. 내가 비용 들어간 만큼 이상이 안 나와요. 100만 원 입원해가지고 청구하면은 지금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20, 30%가 빠져서 7, 8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치아보험은 해당되는 금액에 있어서 개당으로 계산이 되고 가입한 금액만큼 보상을 하는 정액형 보상입니다. 2개를 가입하면 이게 2개가 한꺼번에 나오고요. 3개를 가입하면 3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고요. 5개를 가입했다 그러면 5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가입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치아보험을 2개나 3개 정도를 가입을 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아까 치아보험 하나 정도 가입을 했을 때 치과 비용 정도 충당이 된다 그랬죠. 뭐 내가 보험료를 낸 부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할 게 있어요. 근데 아직 치과를 안 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치아보험 2개를 가입하고 1년 있다가 치료를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보험료 낸 만큼과 치과 비용이 들어간 만큼 정도가 뭐 세이브, 충당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치료할 게 있다라 그러면 아직 치과를 안 가셨다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치과 가기 전에 치아보험 한 2개 정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자, 치아보험 관련해가지고 참 말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참 치아보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약관도 보고 보상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치아보험 관련해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들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만 믿고 가입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방송 한 번 더 보시고 인터넷 검색이라도 한 번 더 해보시고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가입을 하시면 어떨까요? 보험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직하게 좀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보험 전문가 전종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치아보험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프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하자인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요, 이 치료비 부담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치아보험 관련해서 세세하게 짚어주신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수아 전문가님 그리고 현준호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유지 대 해지 선택은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시나 해지를 할지 유지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관련해서 이수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금전적인 부담이 커지다 보면 당장 쓸 게 아니니까 이 보험을 좀 해지를 할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보험료를 줄이고자 또는 해지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보험료만 내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단점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보험 가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나 보험료를 줄이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아도 보험은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 조건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보험을 유지하고 어떤 보험을 해지해야 될지 보험료는 절감하면서 보장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과 알아보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내가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정말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봐야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50대 여성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어려워지셨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사업이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을 해지를 하겠다고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해지는 안 되고 보험료를 줄여드리면서 부족했던 보장을 챙겨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권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먼저 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S생명에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이 CI 종신보험이 2006년도 가입하신 거예요. 네, 일반 사망과 중대한 질병이나 진단 수술 시에 사망의 80%가 지급되는 그런 종신보험이고요. 여기에 지금은 없는 3종 수술비라고 굉장히 좋은 수술비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CI 종신이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진단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해서 요즘은 무턱대고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보험의 특징은 약관을 보시면 다른 그 종신보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일반암 그 진단비에 갑상선암이 일반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만 이거 2007년도까지 갑상선암 일반암에 포함을 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장은 되도록이면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좋은 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또 2012년도 가입한 H생명보험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일반 사망 부분하고 3회 상해 사망, 그리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21만 원이고 20년 납입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2013년도에 가입하신 S손해보험 건강보험, 이 보장은 이제 실손 의료비 보장입니다. 기타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진단비와 수술비 부분이 3년 갱신으로 다 이루어지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손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고 갱신용으로 되어 있는 특약은 삭제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번째는 2009년도에 가입한 A생명보험의 암보험입니다. 일반암 5,000, 고해감 1억, 소해감 500, 그다음에 특정 소해감 1,0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가성비 괜찮습니다. 2009년도에 가입하신 거고 가성비 괜찮은데 단 한 가지 이때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가입하신 암보험 가만히 보시면 특정 소해감이라고 해서 유방 자궁 전립선암이라고 해서 생식기 암이 주계약 그 암 진단비의 20%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방이나 자궁, 전립선 쪽 생식기암 진단을 받고 증권을 봤을 때는 5천만 원 나오는 줄 알고 있으시겠지만 보통 20%인 1,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놀라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봤는데 이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었다 이런 메리트를 갖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증권들을 살펴보면 건강 관련해서 이 일반 보장들이 좀 내용이 협소하다라는 아쉬움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필요한 해결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가입하셨던 S생명 CI 종신보험인데요. 이 부분은 월 납입 보험료가 25만 2천 원으로 보장은 괜찮지만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계약 부분을 8천원으로 감액하고 보험료를 남아있는 감액 완납 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네, 두 번째 2012년도 가입하신 S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이 부분은 갱신형으로 이루어졌던 특약 부분을 삭제하고 실손 의료비 보험을 하시고 보험료를 줄여서 7만 9천 원으로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네, 세 번째 A생명 안보험입니다. 물론 특정 소외감이 20%만 지급되는 소외감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금액 대비해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납입을 하셨고 남아있는 납입 기간을 감액했을 때 이 부분은 가성비 부분이 좋기 때문에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시청자님께서 부족하신 부분이 혈관 보장 부분인데요. D손해보험의 건강보험으로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신의료기술인 표종항암 치료까지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그 CI 종신이기 때문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일 때 진단비가 지급이 되고 후유장애가 남아야지만 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라는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진단 수술비를 3천만 원씩 저희가 챙겨드렸고요. 그다음에 엔대 수술비라는 부분이 있으신데 의료기술 변화로 인해서 예전에는 관열 수술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혈관을 통하거나 내시경, 카테터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수술비를 보장을 해드렸고요.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에 대해서 일반화 진단비 5천만 원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암 진단비도 보강이 되셨습니다.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를 비교를 해보면 암 부분도 물론 진단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보장 진단비가 나갔지만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한 후에는 뇌혈관 진단 수술비, 그다음에 심장질환 진단 수술비로 해서 3천만 원씩 지급이 되시고 보장 범위 또한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질병 상해 종수술비가 50에서 500 정도로 조금 작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 회당 지급이 될 수 있는 수술비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리모델링 하기 전에 보험료는 66만 3천 원으로 과다한 보험료라고 볼 수 있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27만 7천 원으로 보험료로 굉장히 인하가 되었고요. 보장은 더 없는 부분까지 챙겨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되었고요.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해지가 아니라 불필요한 특약들을 정리하면서 보험료를 절감을 해주셨고요. 게다가 이 보장 범위는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 이런 전략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이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추가적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2006년도 가입하신 CI 종신보험에 관한 건데요. 얼핏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설계사 보게 된다면 이거 해지해라, CI 종신이니까 보장이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해지를 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CI 종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술비 부분도 굉장히 좋은 3종 수술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2006년도까지는 갑상선이라는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일반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암에 갑상선 암이 포함이 되어 있는 CI 종신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망이 1억일 때 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면 80%, 8천만 원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한 약관이나 증권을 해석한 다음에 해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면 보장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례처럼 보험료는 줄면서 또 보장 범위는 더 넓게 가져가는 전략들도 있으니까요. 꼭 현명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수술비 보험 준비 전략입니다. 보험 중에 가성비 좋은 보장은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저렴한 보험료에 반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 보험 가입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현준호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내용이 뭐가 있냐 이러면 수술비를 많이 꼽아주시는 것 같은데 이 주제 선택해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수술비 보험 하면 지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라는 단어가 항상 앞에 붙거든요. 도대체 왜 가성비가 좋고 그러면 얼마를 보상을 받는데 얼마나 보험료가 싸길래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수술비 보험을 따로 저희가 주제로 오늘 선택을 해서 요거를 좀 다뤄본 거는 시청자분의 이제 문의도 있었지만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술비 보험이 없어요. 수술비 보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요즘 보험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전 보험은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져 있는 정형화된 보험이었거든요. 음식으로 따진다면은 음식을 주문하는 형태로 돼 있었어요. 요즘은요, 부패식입니다. 부패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특약들을 골라서 종합보험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 수많은 특약 중에서 수술과 관련된 특약들을 골라서 가성비 있게 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게 수술비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수술비 보험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우리 시청자,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이 수술비 보험을 과연 뷔페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가성비 있게 쓸만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가성비가 앞에 붙긴 하는데 막상 이 보험을 준비하다 보면 진단금만 급급하게 챙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챙겨볼 수 있을지 우선 그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사례는 그 26세 따님분께서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본인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아마 따님이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손 의료비하고 기본적인 진단비 정도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술비 보험이 이분도 이제 역시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신 거죠.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본인은 수술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26세 따님하고 50세 어머님하고의 수술비 보험을 한번 알아봐서 본인이 가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수술비 보험이라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합보험 특약 중에서 좋은 특약들을 골라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술비 보험 설계 예시도 한번 들어드릴 거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그러면 이 정도 설계를 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수술비 보험에는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특약의 범위를 한번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넓은 범위는 아무런 단서 조건이 달려 있지 않은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러면 그냥 모든 질병, 모든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수술비 특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서가 붙지 않다 보니까 가입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이 넓게 되는 게 질병상해 종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뭐 1종 얼마, 2종 얼마 이렇게 해서 1종에서 5종까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1종이 작은 수술이고 5종이 큰 수술이에요. 근데 작은 수술의 경우에는 뭐 한 20만 원 정도부터 보장을 시작을 해서 큰 수술은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이런 종수술. 그러면 모든 수술을
1, 2, 3, 4, 5종으로 나눠놨으니까 약간의 단서는 붙었지만 이것도 보장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는 이제 N대 수술비라고 앞에 숫자가 붙은 수술비 특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예전에는 20대, 30대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즘에는 뭐 119대 수술비, 뭐 72대 수술비 이렇게 앞에 숫자가 붙은 수술비는 뭐냐면 여러 가지 수술 중에서 그거를 이제 나눠 놓는데 큰 수술과 작은 수술로 나눠 놓는데 뭐 119대 수술비 그러면 119가지 수술에 대해서 어떤 수술은 얼마, 어떤 수술은 얼마 이렇게 특약에 보장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큰 특약이고 그 다음에는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뇌혈관 수술비 얼마 이렇게 특정한 수술비에 대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단서정이 없는 범위가 넓은 수술비는 보장이 조금 작게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 커지지만 특정 질병 수술비로 한정이 돼 갈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거든요. 이거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특약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 수술비 보장 특약들은 다 중복 보상이 되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내가 얼마 정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게 보험으로서 경제적인 대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 예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약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 넣고 종수술비 1종에서 5종 되는 거 20만 원부터 1,000만 원 보장되게 넣었고요. 또 119대 질병 수술비도 2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게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주요 10내 5대 혈관 및 양성 뇌종양 수술비 2,000만 원. 요건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7대 기간 수술비가 2대 기간은 300만 원, 5대 기간은 2,000만 원 보장되게 이렇게 넣고 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요거 넣고 또 상해 쪽에도 상해 수술비 기본적인 상해 수술비 100만 원에 그다음에 상해 1호종 수술비가 2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보장되게 그다음에 뭐 인공관정 치환술, 그다음에 창상봉합술 요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중복 보상이 되게 수술비 특약들을 골라서 세팅을 했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이거 물론 납입 면제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수술비 특약 외에 진단비 특약 하나도 없죠. 그래도 암이 걸리거나 뇌졸중 걸리거나 심근경색 걸리거나 이런 큰 병이 걸리면 이 수술비 보험도 납입이 면제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20년 납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했을 때 우리 문의 주신 따님 26세 따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 55,950원. 그다음에 50세 어머니는 75,220원. 보장은 똑같아요, 두 분이. 똑같은데 연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9,950원과 75,220원 이 정도 나왔고요. 자, 이거를 연령별로 한번 보험료 예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제가 그 설계 예시로 소개해드린 이 구성이었을 때 20세는 45,290원, 30세는 55,710원, 40세는 67,490원, 50세는 75,220원. 자, 이렇게 보험료가 4만 원 중반대부터 7만 원 중반대까지 구성이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술비 보험은 정형화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약을 조금 더 구성을 하면 이거보다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특약을 조정을 하거나 가입 금액을 조정을 하면 금액은 이거보다도 더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보상을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보장 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거든요. 자, 수술비 보험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이제 소액으로 가성비 있게 보상을 받는 건데 그 도대체 뭘 보상을 받길래 수술비 보험이 가성비가 좋다고 하십니까? 그러는데 기본적인 질병 상해 수술비 외에 아까 제가 종수술비가 범위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호종 수술비의 대표적인 수술 종류를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수술 종류가 한 1,000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수술이에요. 작은 수술인데 뭐 축농증,
백내장, 요실금, 하지정맥류, 치핵, 안검하수 이런 것들이 일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 수술비 보험금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요실금이라든가 치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질병수술비에서도 보장 안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종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종수술비 같은 경우 보면 맹장수술, 대장용종, 자궁난소, 난관, 관열수술. 자, 맹장과 대장용종. 대장용종 우리 건강검진하면 한두 개 안 떼신 분 없잖아요. 그러면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지만 종수술비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요 특약 하나만 있어도 서류만 제출하시면 또 해당 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3종은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4종은 뭐 간장, 췌장, 관열수술. 관열수술은 이제 이렇게 그 피를 보는 수술을 말하는 거죠. 위절제술 이런 거 이제 큰 수술이니까 1,000만 원 보장되고, 뇌심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악성 신생물 근치술, 요거는 이제 암세포를 다 떼내는 거, 요런 수술, 큰 수술이니까 1,000만 원씩 보장이 되는 1호종 수술비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술비 보험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특약을 소개를 하면서 준비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때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큰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수술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단만 받았을 때는요, 진단비만 있고 수술비가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괜찮아. 보험금 받았어요. 그 돈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근데 조금 뭐 시간이 경과해 갖고 수술을 하게 돼요. 이미 진단비 받은 건 다 썼어요. 근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도 있고 수술비가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저렴한 금액으로 하나만 보장을 하자면 수술비만 보장을 하는 게 좋거든요. 자, 보세요. 뇌혈관 질환, 뇌동맥류로 코일 색전술. 뇌 CT를 찍었더니 뇌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있대요. 근데 이거 괜찮거든요. 뭐 터진 것도 아니고 막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 부풀어지면은 코일 색전술이라는 걸 합니다. 요거를 클립으로 딱 집어서 이제 뭐 터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것만 한번 받아도 4,230만 원. 굉장히 큰 금액 받죠? 그 다음에 심장에 스텐트 삽입술,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 받으시면은 또 이것도 역시 4,230만 원. 진단비보다 적지 않은 금액 받게 되죠. 만약에 뇌출혈로 관열 수술을 받았다. 뇌출혈이 돼가지고 뇌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6,030만 원. 또 부정맥으로 전극 도자술을 받았다. 이것도 4,230만 원. 이런 수술 받고, 암 수술, 아까 악성 신생물 근치술이 1,000만 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1,030만 원을 받고 플러스 알파로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119대 수술비에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갑상선, 뭐 대장용종 아까 소개했고,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수술비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술비 전략이 정말 너무 좋네요. 이 실손으로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요. 납입 면제 기능에 단발성이 아닌 매회 지급을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가성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 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병력 고지를 안 한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추후 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추후 고지 가능합니다. 이제 보험 원래는 계약 전 알리는 의무 사항이지만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고지를 안 하고 보험 가입이 됐어요. 유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 당시 인수 조건에 부합되게끔 심사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5년 이내 고지를 보통 하셔야 되는데, 통원을 7회 이상 하셨다.
또는 약을 30일 이상 투약을 했다. 보통 입원 수술은 기억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기억을 못하고 그냥 고지를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안 하거나 3년 이내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3년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릴 의무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추후 고지를 했을 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뭐 전화라던가 심지어는 또 방문해서 검진까지 이렇게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경증의 질병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항 없이 그냥 패스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1년에서 5년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를 잡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정기간 그 장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못 해주겠다라고 심사가 나오기도 해요. 네, 또는 그 담보, 암 진단 자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해지 조건으로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 유지하신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정기간 부담보가 잡히거나 이 부분을 해지하고 저희가 심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재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사 조건이 그걸 포함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재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늦게라도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도 회사에는 반드시 추후 고지 가능하니까요. 꼭 알려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 만나볼 텐데요. 기존 보험에서 수술비 특약만 추가가 가능할까요? 예, 추가가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추가를 안 해줍니다. 이 보험의 기본적으로 특약 추가는요. 건강과 관련된 특약의 추가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져 있던 특약들을 삭제하는 거는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추가가 가능한 특약도 있는데요. 이 예를 들어서 건강과 관련이 없는 비용과 관련된 특약들, 뭐 배상 책임이라든가 화재 벌금이라든가 이런 특약들은 배설을 통해서 중도 부과가 가능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특약들은 아쉽게도 중도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첫 단추를 잘 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